안녕하십니까. 명리쌤의 생활명리 시간입니다. 저는 명지원학술연구원 원장 명지 이승남입니다. 그리고 용학도서관에서 지금부터 1년 동안 왕초보부터 중급까지 과정을 명리 수업을 지금 영상으로 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는 많은 사람들, 선생님들 앞에서 또 그리고 이제 주고받고 대화도 있고 이렇게 수업을 많이 하는데 상황이 지금 또 일하다 보니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마주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계획하는 거는 왕초보부터 시작해서 입문편 지나고 중급까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근데 잘 따라오셔야 되고 또 그런데 이제 또 공부를 하시기에는 차라리 이렇게 공부하시는 건 반복해서 또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대면에서 할 때는 질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좋은데 그게 안 돼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하다 보면은 저도 사실 지금 이렇게 수업하는 게 처음이고 해서 들으시다가 조금 이렇게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은 그 다음 시간에 거기에 맞춰서 또 조금 보충을 할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시니까 다들 교재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용학도서관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그날 할 수 있는 교재를 올려놓겠습니다. 거기에서 읽어보시고 수업을 할 때 대부분 교재를 가지고 또 윤독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읽어가면서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수업하는 게 저희들이 원래 그렇게 많은 그런 방법을 해왔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참 안타깝지만은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은 제가 몇 페이지에 어디 부분에 또 읽어드리고 또 그렇게 공부하는 걸로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명리라고 이야기하면은 명리, 목숨명자에 이치리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 명리라 그러면 대부분 토정비결 또는 뭐 이제 점학을 보러 간다. 또 그리고 어떠한 사건이 있으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그리고 나의 미래는 어떨까?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셔서 또 이제 어떤 철학관을 찾아간다라든가 또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주명리라 그러면 사주 보고 사주팔자 보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명리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그런 걸 본다면은 목숨이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한 이치를 이야기합니다. 자, 목숨 살아있다는 거는 생로병사를 이야기하죠. 살아서 시작을 하고 삶에 대해서 처음 시작을 했던, 처음 이렇게 태어났다면은 어떻게 이제 병이 걸릴 수 있고, 중간에 학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노년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죽게 되는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들이 명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생로병사를 그렇게 흘러감에 따라서 이치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가를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제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자, 첫 페이지에 선생님들 지금 교재를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명리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명리학이라는 것은 연월일시에 따라서 구성된 사주팔자를 기본으로 인간의 기륭화복을 예측한 학문이라고 네이버 검색에 두산백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고 사람들이 그러면은 누구나가 다 궁금해하는 것들은 다들 그렇죠, 그죠? 이때까지 명리학을 많이 공부를 또 하시고 또 강의를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보면은 명에 대해서 본분을 알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사실은 명이 무엇인가? 제일 먼저 생각할 때 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 사람이 해야 될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사실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죠?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만 내가 역할이 무엇인지 그 그릇을 얼마나 담을 건지 이렇게 아는 게 먼저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또 이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연결해서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 것인가를 찾는 것이 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명이라는 것은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치라는 것은 운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보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운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자, 명리가 이제 명리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이렇게 있잖아. 그지? 다 점지되어 있는가? 그러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죠. 그죠?
나는 처음부터 그러면은 요만한 종지로 태어나서 열심히 살아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나는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죠?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런 것에 대해서 제일 많이 물어보신다고요. 네, 방금 이야기했듯이 명이라는 거는 바뀌어질 수 없는 것들이 있고 이 명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이제 그 이치에 맞춰 나가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1페이지를 지나서 제가 17장까지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 중에서 2페이지 뒤편에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 선에 있습니다. 선천적 인자는 사주인자이며 명으로서 고정적이고 선택 불가능한 영역이다. 후선적인 인자는 환경인자이며 운으로서 유동적이고 선택 가능한 영역이다.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나라는 사람은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그죠? 이렇게 여자로 태어났는 거 또는 이렇게 생겨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생겨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선천적으로 저희 부모님 또 인자를 받아서 이렇게 생겨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못 바꿀 수는 있는 거 있죠. 내가 남자가 되고 싶은데 될 수 없는 거라든가 또 이런 것들 그 많은 이렇게 우리 부모를 바꿀 수 있다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란 사람은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할 것이라 이런 것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바꿀 수는 없지만은 나란 사람 자체가 이런 어떤 이제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든가 어떻게 재밌게 살고 싶다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환경이면 그 환경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선택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선생님 저는 한여름에 5월에 태어난 을목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한여름에 지금 우리는 왕초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자, 한여름에 꽃나무로 제가 물상으로 태어났다고 예측을 합시다. 예상을, 이제 가정을 하면은 한여름에 꽃으로 태어났으면 뭐, 어떤 일을 해야 되죠? 하늘의 꽃으로 태어났다면 활짝 피는 게 역할이죠. 하늘의 꽃들은 활짝 이게 이렇게 싱싱하게 피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한여름에 아주 이쁘게 꽃으로 피어나라는 역할을 가졌으면은 활짝 필 수 있도록 여기에 필요한 수의 오행 물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더 필요한 좀 더 곳곳하게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하려면은 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거 보고 우리가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용신이 필요해서 설용자를 써서 용신이 어떻다. 당신한테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가에서 살아라. 또는 뭐 이렇게 당신한테 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따뜻한 빨간색 옷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은 이게 맞다 아니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물상론은 그렇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생활 속에서 조금 더 접목하자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자, 이것을 배우는데 선생님들이 앞에서 계시면은 평상시에 우리가 수업할 때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선생님, 그런데 명리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저는 어떻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지금 영상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물어보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리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첫 번째, 우리가 명리 공부하는데 많이 힘드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다들. 왜 힘들다고 생각하셨어요, 이때까지? 일단 한자가 많다. 그리고 두 번째, 길게 해야 된다. 오래오래 해야 된다. 그리고 학문 자체가 원래부터 있던 전문적인 어떤 이런 명리 책들이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공부는 진짜 사명감 없으면 못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명리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또는 나는 명리 공부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까지 물어보세요. 명리라는 거는 살아가는 그냥 우리 삶을 이야기하는 거, 위치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많이 물어보신다고요. 네, 그냥 저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수업을 한자를 많이 쓰지 않고 그리고 지금 왕초보라고 생각하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영어라든가 독일어 배우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일단 입문하는 거, 귀가 열리는 거 그런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진짜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유치원 공부하듯이 그렇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기본 명리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냐면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한 개도 어려운 한문은 아닙니다. 단지 그냥 한자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한자 22가지는 있어요. 22개의 한자는 그 정도는 외우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갑에서부터 시작해서 갑을 병정,
교재 있습니다. 무기, 경신, 임계라는 이런 글자, 천간에 10개, 그리고 밑에 우리가 다들 아는 띠로 알고 있는 이런 한자들 있죠. 자, 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12개가 있습니다. 요 한자 22개는 외우셔야 됩니다. 다른 거는 제가 외우라고 이야기 안 드리는데 이거는 쓸 줄도 알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읽을 줄도 알고 하셔야 됩니다. 요것이만 안다면은 지금부터 한 1년 정도 우리가 수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문반 지나서 중급까지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이는 꼭 외우셔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 보면은 제가 한자를 똑똑하게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흘림체로 적은 건데 교재 보면은 글자를 페이지에 보시면은 있죠. 자, 1페이지 음양오행에 여기 있습니다. 요 2페이지에 음양오행이라고 되어 있는 이 페이지에 있는 거 요거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한자가 있으니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거는 또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명리라는 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명리학이라는 것을 왜 배워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나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 지금 앞에 계신 선생님들 또 우리 선생님 가문의 선생님도 그렇고 나란 사람이 꽃으로 태어났는지 또 아니면은 아주 멋진 붓으로 태어났는지 큰 이제 그릇으로 태어났는지 그릇으로 태어났다면 담아야 되는 게 역할이고 붓으로 태어났다면 연필로 태어났다면 펜이면 써야 되는 게 역할이고 꽃으로 태어났다면 활짝 펴야 되는 게 역할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해진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러면은 나란 사람이 뭐로 태어났는지 제가 늘 강의 신년 되면 강의할 때 자기개발하라 올해 같은 경우 신축년에도 자기개발하라 소리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누가 또 물으셔요. 자기개발을 하고 싶은데 내가 뭘 잘하는지 몰라서 개발을 못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 말도 맞는 게 명리 공부할 때 나라는 사람이 어떤 모양이고 어떤 색깔인지를 먼저 아시면은 자기 활용법이라 그러죠. 자기 활용법을 좀 아셔야 되는 거지. 나라는 사람이 뭘 잘하는지를 알고 내 활용법, 자기를 사용하는 방법 이거를 아시면은 자기 개발이 아주 잘 될 수 있겠죠. 이거 아는 게 1번입니다. 명리 공부할 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해서 자 그렇게 알아보는 거 그걸 분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죠. 내 그릇이 어떤다. 그거부터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명리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자, 분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1번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란 사람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자, 지금 3페이지 보시면은 음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나라는 이 존재가 태어날 때 어떠어떠한 기운으로 인해서 태어났냐라는 것을 먼저 봐야 되겠지요. 특히 나도 나지만은 이 모든 만물이 어떻게 태어났냐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나마 사실은 명리 공부에는 크게 이게 중요하진 않지만은 또 한번 도표를 한번 시작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3페이지 보면은 음양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선생님들 음이 있고 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음과 양을 주로 구분할 때는 양이라는 거는 양지, 음이라는 거 음지라고 이야기하죠. 특히 올해같이 경자년, 신축년은 음지죠. 그죠? 다 힘들다라고 음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양이다, 음이라다고 굳이 이거를 꼭 이렇게 고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양과 음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저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멋진 사람을 보면은 다 이왕이면은 그 선생님 저보다 이제 좀 더 멋지다고 느끼면은 선생님은 양이고 저는 음이죠. 근데 제가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보면 내가 그 선생님보다 조금 더 배운 게 있으면 내가 양이 되고 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음양은 상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쉽게 이야기할 때 보면은 양지다, 음지다 이야기하고 크다, 작다라고 이야기하고 많다, 적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은 항상 음양의 기준은 상대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양을 볼 때는 항상 상대적이라는 거, 그게 1번 기본적인 그런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자, 3페이지에 보면은 음양에 대해서 양은 솟아오르는 발산의 성질이고 음이랑은 떨어지는 수렴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은 제가 이게 교재로서 이렇게 한번 읽어드리는데 사실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수업하다 보면 무슨 뜻인지 안 아시겠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에서 자, 무다. 자,
없다라는 개념은 뭐가 없다라는 개념이죠. 우리 성경책에도 보면은 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이런 이야기 있죠. 그게 보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는 사실은 제가 무라는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없다라는 이런 발음조차도 이런 단어조차도 안 해야 되는 게 뭡니다. 그냥 멍한 상태 아무것도 그러니까 없다라는 것보다 멍하다. 있다 없다의 개념이 없는 거. 이거를 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서 자 양이라는 거. 양음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양이라는 거, 음이라는 거. 자, 그러면은 있다 없다라는 걸 설명을 시작하는 겁니다. 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없는 걸 아니까 있다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제가 먹었다, 안 먹었다는 거는 안 먹는 걸 아니까 먹는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음이라는 건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에서 양과 음에서 자, 양이 있다 없다라는 개념에서 양음을 이야기하고 뒤에 오행이라는 게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딜하게 이야기해서 그러면은 양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말하는 진짜 아주 양적인 운동을 할 수 있고 양적인 운동을 하기 그 전에 그 전 단계를 또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오행으로 음양 우리 명리학 공부할 때 보면 음양, 오행, 음양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 음양, 오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행. 자, 이렇게 잘 안 보이나요? 여기 제가 글씨가 이쁘지 않았어. 음양, 오행. 5개의 행방이라 해서 음양, 오행이죠. 목화, 토, 금, 수라고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자, 한자로 목화, 토, 금, 수지요. 이런 한자로 나누어 놓았다. 그래서 목화라는 거는 양에 배속되고 그리고 중간에 연결해주는 토가 있고 그리고 금수라는 음에 배속되는 것을 이렇게 나눠보자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선생님 여기 뒤에 몇 페이지를 찾아보시냐면은 아까 제가 보라고 했던 페이지가 있죠. 1페이지 요 도표를 보세요. 그리고 1페이지 있는 도표는 계속 이렇게 머리에 저장을 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 외울 게 다 있습니다. 한자 많지 않죠, 그죠? 이게 천간 목화토금수 제일 밑에 보면은 오행이라고 되어 있고 목화토금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것을 보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외워야 될 한자를 적어 놓은 거고 무곡이고 양과 음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오행이라는 게 있는데 누가 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제 저는 지인분이 명리에 대해서 선생님 근데 목화토금수로 왜 이렇게 해놨냐고 우리 달력이 있듯이 월화수목금토일로 하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그것도 그거하고도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월화수목금토일로 하지 왜 목화토금수로 해가지고 헷갈리게 하냐는데 이 명리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우리나라의 개념이 아니고 중국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행이라는 음양 오행이라는 거는 지금 보다 그 전에 중국의 우리 동양 철학에서 그 전부터 시작을 하죠. 동양 철학, 공자, 노자 또는 이제 이런 오행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걸 확립한 분이 동중서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왜 월화수목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했냐라고 이야기하시면 그게 지금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단지 이거는 소양, 태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재에 보면은 완전한 양이 있고 완전한 음이 있는데 완전한 영 가기 전에 소양이라고 작은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소음인, 태음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지요? 그죠? 그때 그하고 똑같 그것도 여기에서 이제 비롯된 것입니다. 이거 소양, 이거 태양이라고 해서 크다. 양이 아주 크다. 완전한 양이다 해서 태양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자, 옆에 보면은 소음, 태음이라고 합니다. 작은 음이다. 그리고 큰 음이다. 이렇게 해서 제 글씨가 이제 제가 한자도 잘 못 쓰지만 우리나라만 또 진짜 못 써서 그 밑에 교재를 보시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음, 태음 이렇게 음양 오행을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야 음양 오행이 어떻다 그러면은 별거 아니거든요. 이게 음양 오행입니다. 음양 그냥 오행 이렇게 목화토금수로 나누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뭔가가 분류를 시켜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사람은 자연이죠. 이 사람이 자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서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거,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단어로 이제 대화를 해야지만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물상이라고 해서 자연적인 물상으로 해서 목이라는 건 나무다. 또 화라는 거는 또 이제 태양이다, 불이다, 토는 흙이다. 그리고 금은 뭐 딱딱한 거 이렇게 철강이다, 이렇게 금속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수라는 거는 물이라고 이렇게 물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근데 왜 이렇게 물상을 만들어 놓냐 또 물어보시더라고.
왜 꼭 월화수목 금토일 안 오고 왜 또 이런 건 나무락하고 태양이냐고 이야기하라는 건데, 이것은 단지 우리 사람들이 이 명리학 공부를 할 때 누구나가 일반적으로 아는 단어를 사용한다 했지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기운들이, 이러이러한 기운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물상적으로 배속을 시켜 놓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만 아는 어떤 그런 기운들을 설명하기에는 우리가 어제 먹은 사과 맛있었냐고 물어보죠. 그러면은 사과의 기본 맛이 있죠. 그 기본 맛들, 그러면 사과 달콤하고 새콤했어. 그런 기본 맛들이 그런 기운을 누구나가 다 똑같지는 않잖아.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과는 달콤하고 그냥 이렇게 새콤하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공부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떤 선생님들은 어디 가시면은 뭘 보러 가시면은 선생님 나무입니다. 선생님은 불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거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리공부 뭐 너무너무 쉽지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나무의 역할을 하냐, 태양의 역할을 하냐, 흙의 역할을 하냐, 금의 역할을 하냐, 또 이제 금속 역할을 하냐, 물의 역할을 하냐, 이것을 그 사람 하나하나 역할이 다 있다는 거지. 제가 이야기 드릴 때 저는 한여름의 꽃이라 했으니까 저는 나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선생님은 여기서 중간에 이제 토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과 양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세요, 선생님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선생님이 그렇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사람마다 갖고 있는 역할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역할만 잘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끔씩 이 나무가 태양 역할도 하고 싶고 이거 다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얽히고 설켜서 또 다시 또 재정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거든요. 그게 바로 작년 경자 신축년이 이런 재정비의 시간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이야기합니다. 제일 처음 이야기했듯이 지금 왕초보 수업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혹시나 공부를 많이 하신 선생님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왕초보들한테 이야기하는구나 생각하시고 나중에 좀 더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중급이 넘어가면은 전문적인 그런 공부를 다시 또 이렇게 재차할 겁니다. 그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양오행은 이렇게 나열된다, 배속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금 이야기 드렸듯이 오행이라는 것도 그렇고 음양도 모든 것은 기운을 이야기합니다. 느낌.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저는 어떤 기운이 많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조명 아래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 화기운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생겼죠. 그죠? 누가 봐도 화기운이 많고 목기운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제 사주에 아주 제일 큰 기운은 화기운이어서 이렇게 조명도 이렇게 받고 있고 또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또 이제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조금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자기가 개발을 하는 거고 저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다 방법을 알고 하고 계신데 이제 본인의 나는 누군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지요. 그래서 계속 재차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음양오행이고 여기에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제 10간 12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양하고 음을 아까 이야기 드렸지요. 양음에 관하여서 자, 목화라는 것이 있고, 자, 금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반을 나누어서 이거는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양이 좋을까요? 음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양이 좋습니까? 음이 좋습니까? 다 좋지도 않고 다 나쁘지도 않아요. 모든 것은 생명이 연장을 하려면은 커졌다 작아졌다 반복을 해야 되죠. 우리가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달도 보름달이 됐다 점점 초승달이 됐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것처럼 항상 모든 것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가 이렇게 반복하면서 생명 연장을 하는 건데 만약에 양이 좋다 해서 양만 있다면 양에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음이 좋다 하면 자꾸 음이 좋다고 자꾸 숨어 있고 이렇게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을 덜하고 꼭꼭 숨어 있다고 해서 끝까지 살아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음이 좋다 나쁘다는 건 없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양음은 좋다 나쁘다는 게 없고 기본적으로 역할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신축년입니다. 신축년이라면은 거의 이거는 음의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고 있죠? 마스크 끼고 꼭꼭 사매고 보이지 않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흐르듯이 60갑 쪽에서 이렇게 늘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기운이 이러면은 거기에 따라가줘서 그 이치에 따라간다 해서 명리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이 음양이라는 것은 절대로 상대적인 거다. 좋다 나쁜 것은 없다. 그런 기운이 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방금 전에 목화토금수에서 식간 12지라고 또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되고 나란 사람이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이 천간에서 무엇인지를 알려면 사실은 여기를 알아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여 밑에 또 어떻게 배속되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가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방금 전에 선생님 목화토금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자꾸 똑같이 반복하는 건 꼭 외워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음양은 상대적이다. 그리고 목화토금수라는 것은 기운이다. 목은 나무의 기운이다. 자, 나무라는 기운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고, 나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나무의 기운은 위로 자꾸 뻗어가고 생명이지요. 그래서 나무는 생명이라고, 이게 생명처럼 뭔가를 자꾸 하고자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화의 기운은 위로 계속 뻗어가고 있는 거에서 무성하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영역을 넓히는 것을 화의 기운이다 이야기하는 거고, 토의 기운은 너무 나무가 이만큼 많이 크면은 힘들 수 있죠. 그죠? 이게 무거울 수도 있고, 우리가 여름에 보면 이파리가 너무 무성하면 어떨 때 가끔씩 밑에 나무가 둥지가 적으면은 걱정도 되잖아. 저 둥지에 저거를 어떻게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다 가눌까 싶지요. 그것처럼 토라는 역할은 거기에서 이렇게 많이 무수한 거에서 그 다음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있어야 될지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의 기운은 열매 맺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다, 그리고 결정을 한다, 분리를 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수라는 기운은 소유하다, 또는 이것을 가다듬어서 내과시키다, 이렇게 내과시켜서 씨앗을 만들어서, 금이 열매를 맺었으면 열매가 쪼그라들어서 점점 이렇게 쪼그라든다는 말 알죠? 이렇게, 그 다음을 위해서 사과, 우리 곶감이라 그러면은 감을 따서 꽃감을 만들어서 수분을 다 이렇게 없애면은 꽃감이 되죠. 가치도 있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이 안에 있는 씨앗을 저장했다가 다시 생명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오행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행의 역할은 이런 기운인데 이런 기운들은 다시 한 번 더 재차 설명을 드릴 거고, 음양 오행은 지금 이러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음양 오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부터 시작 좀 디테일하게 진짜 이제 명리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명리라는 이제 그 세상에 들어가는 게 힘들어요, 이게. 그리고 명리는 입문하는 게 진짜 힘들어서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참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단어를 이제 듣고 귀에 이제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하는 그런 지금 반복 학습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이라고 목화토금수의 기운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분명히. 그래서 오행에 목화토금수의 기운이 있고, 그리고 난 뒤에 여기에서 디테일하게 이제 진짜 제가 처음 여기서 이제 첫 시간에 이야기할 때 여름에 저는 얼목이라 이야기했을 때, 그럼 과연 나는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배속입니다. 이게 목에는 두 개를 나누어서 음양이 모든 게 있다 했잖아. 그죠? 그래서 목도 음양이 있어서 완성이 되려면은 갑과 을이 있다. 그리고 화에도 화가 완성이 되려면은 병화와 정화가 있다. 그리고 토에도 무기토가 있다. 금에는 경금, 신금, 경신금이 있고, 수에는 임계수가 있다. 이렇게 배속을 하자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십간이라고 합니다. 10개 천간의 간지라고 하고, 12지지라고 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띠별은 다 아시죠? 12동물 띠가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 하잖아. 그죠? 그 12동물 띠에서 범띠가 있고, 또 그리고 토끼띠가 있고, 그리고 뱀띠가 있고, 또 말띠가 있고, 또 용띠가 있고, 양띠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띠가 있죠? 원숭이띠가 있고, 닭띠가 있고, 또 해, 돼지, 자, 쥐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띠도 하나 있고요. 소띠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12개의 그런 동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2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12지, 12개의 땅에 있는 12지를 하고, 이거는 천간으로서 10개의
천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땅이라고 땅이 배속된 거 12지에서 10간 12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천인지 사상이라고 우리가 들어보셨지요? 천인지. 그래서 하늘이 있고 자 그리고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우리가 땅이 있다. 이 빨간색 이렇게 해도 안 보이시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땅이 있고 그리고 여기 우리가 사람이 표시나지 않게 콩알 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 콩알 그리긴 그래서 이렇게 천인지 이렇게 하늘의 기운, 하늘에는 기운이 있고 땅에 쓰는 땅의 기운은 우리가 살아가는 실질적인 생활의 기운을 땅이라고 하고 하늘이라는 기운은 우리 지금 이렇게 하늘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이 춥달이라 추운 달이라서 하늘 보고 어떨 때는 구름이 많이 껴 있습니다. 그죠? 구름이 있는 그런 기운이 있는 거고 태양이 쨍쨍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재링이 막 피어오르는 봄의 그런 성향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비가 오는 하늘도 있을 수 있고 이거는 하늘의 기운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밟고 있는 땅, 이 땅이죠. 그죠? 땅의 기운은 어떠어떠하다. 지금 같으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런 환경의 기운 이 사이에서 우리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이야기하는 게 천인지 사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지금 잘 알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특히 더 그렇고. 근데 여기에서 나는 어떤 식으로 이 천지라는 그런 기운에 잘 적응할 것인가를 보는 게 그의 운이고 당신의 그런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뭐 지금에 있는 코로나 지금 이런 세계적인 이런 있잖아. 그죠? 힘든 것 때문에 다들 이 코로나를 못 이기니까 마스크 끼고 다니잖아. 그죠? 그중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는 분이 더러 좀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아닌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이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이런 코로나라든가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마스크 끼지 말자 하는 분들이 그런 그룹들이 있어서 좀 무리를 좀 일으키기도 한데 올해처럼 이렇게 2020년도, 21년까지 이렇게 큰 기운이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으면 자연보다 우리가 이길 수 없음을 알고 따라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명이고, 나의 명이고, 그리고 그 이치, 이제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이치적인 것에 이렇게 우리가 움직인다. 같이 이제 그 방향으로 맞춰준다라고 해서 명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방금 식간, 지비지지, 천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원리로 해서 우리는 중간에 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저는 70년 5월 10일에 태어났습니다. 70년 5월 11일, 저는 새벽 1시에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5월달이 이렇게 덥고, 진짜 이렇게 더운데, 햇빛 쨍쨍해 더운데, 그나마 새벽 1시에 태어났으니까 그나마 살만하죠, 이 생명은. 그래서 이렇게 응애하고 태어나는 연월일시를 그 사람의 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4개 기둥에 글자가 8개라서 사주팔자라고 이야기해서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나는 뭐냐고 뭐로 보냐는 거지. 그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음양오해랑은 알았고 또 식간십신이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의 사주라든가 또는 상대 내가 알고자 하는 사람의 사주를 보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게 갑을 병정 중에서 어떻게 해서 내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맞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글씨들이 이렇게 10개 글씨와 12개 글씨가 사주팔자라는 것이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이제 다 지우고 음양오행이 있고 음양오행 밑에 십간 10개의 하늘의 기운과 땅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12개의 기운이 있습니다. 이렇게 받고 그러면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어떤 기운을 받고 태어났냐에 따라서 뭐가 많은 게 좌지우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여름에 태어났다고 이야기했는데 한겨울에 진짜 태어난 애기들은 옛날에 보면 애기들이 손도 꼭 쥐고 태어나요, 진짜로. 그리고 한여름에 태어난 애기들은 손이 느슨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태어났을 때 그 생명이 살기에 적절한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년월일이라든가 이런 걸 음력을 볼 때는 24절기로 보는 거예요. 온도의 기운이 생명이 태어나서 잘 사는 그런 온도인가를 보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은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봄하고 이렇게 가을에 태어나면 적절하게 살기가 좋고 한여름에 태어나는 거나 한겨울에 태어나는 거 조금 피하면 좋지만은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죠?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방금 전에 식간, 지비지까지 왔습니다. 음양오행에서. 자, 여기에서
사주팔자라는 걸 본다면은, 요렇게는 거의 다 요렇게 8개의 칸 속에 글씨가 들어가 있는 거 많이 보셨지요? 뭐 안 여기에 저는 70년생 5월 11일 이제 새벽 1시예요. 그래서 축시, 아니, 자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벽 1시에. 1시에 태어났다, 자시. 그러면 저는 그때가 경술년이었어요. 자, 70년도는 경술년이고, 그때 달로 보니까 이모달이더라. 그리고, 그 날이 5월 11일이 얼축일이더라. 그래서 병자시.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자, 이런 거를, 선생님은 그러면 이걸 아는데, 나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알아야 되죠. 그죠? 이걸 알아야지 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이거를 푸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데, 이걸 보시면은, 자, 경술, 방금 사주팔자라고 해서 4개의 1개 기둥, 2개 기둥, 3개의 기둥, 4개의 기둥에서 기둥 4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주예요. 기둥 주자에서 사주. 그리고 글씨는 1개, 2개, 3개, 4개, 5, 6, 7, 8, 팔자. 8개라고 팔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주팔자입니다. 너무 쉽죠? 사주팔자 진짜 쉬운 거고요. 사주팔자라는 거는 당신 태어난 생일을 사주팔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요인을 찾는 겁니다. 나란 사람이 태어날 때 우리 부모님한테서 태어났어요. 그죠? 우리 부모님은 그 위에 조상님한테 태어났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났을 때 보면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 나는 우리 아빠 안 닮았다 그래도 남자분들 거의 다 결혼해가 살다 보면 아버지가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단지 엄마의 요인을 내가 엄마 인자를 많이 갖고 왔냐,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가 할아버지를 닮았다 하더라고요. 그럼 할아버지 인자를 많이 갖고 온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태어날 때 어디서 가져왔겠노? 그죠? 그 인자들 중에서 뭐 좀 많이 가져온 것도 있고 적게 가져온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인자를 가져왔는데 그 인자 가져온 요인을 여기에서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아유 할아버지는 어떻고 할아버지 그런 어떤 유전인자가 있고 아니면 또 이제 엄마의 어떤 유전인자가 있어서 어떻게 돼 있다, 가족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지금 너무 궁금해하는 이것이 나는 무엇인가를 보는 이제 앱을 지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이 예전에는 만세력이라는 책을 가지고 2달, 3달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번 보셔요. 내 사주 세우기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14페이지. 우리 그 명리 수업 참 재밌지요. 휴대폰을 사용을 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이게 휴대폰이 없으면 이제 수업이 안 되기 때문에 원래는 만세력을 가지고 이제 한 개 한 개 다 찾아야 되는데 만세력 가지고 찾기에는 뭐 그거 만세력 공부만 하는 것도 몇 달이 걸려요. 24절기로 만들어져서 사람은 이제 그 온도에 따라가 계절, 사람의 생명은 온도에 따라서 잘 클 수 있냐 못 크냐 이야기 한다 했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뭐 입춘이 어떻다, 입하가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따로 보는 거는 전문가 과정에서 한 번 더 이제 훑기로 시작하고 당장은 목이 마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앱 설치하는 거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에, 지금 앞에 선생님들 하세요. 휴대폰에 보시면은, 저는 추천을 하늘 도마뱀 만세력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하늘 도마뱀 만세력을 앱을 다운받으세요. 자, 그렇게 다운받으시면은 앞에 어떠한 젊으신 분들은 확실히 틀리다. 얼마나 빠른지. 손놀림도. 자, 요런 앱이 나옵니다. 자, 요렇게. 하늘 도마뱀 만세력. 제가 이거를 추천하는 거는 여기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색깔이 나와요. 이렇게 뭐 빨간색, 노란색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걸 다운받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요것을 설치를 하십시오. 설치를 하셔서 예, 요거를 보시고 설치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하는 방법은 자, 제일 위에 커서를 올려서 여기에서 보면은 1900 자,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엔 1970년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970년 1970, 제가 5월생이라서 05, 5월달이라서, 그리고 11일 날 태어났으니까 11 하고, 그리고 저는 새벽 1시에 태어났습니다. 시간은, 이제 4개 단위로 써야 되니까 0100 이렇고요. 0100 새벽 1시죠. 만약에 태어난 시간이 저는 뭐 밤 20시 밤
밤 8시 만약에 5분이다 하면은 2005 해야죠. 2005 해야 되겠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앱을 11일 저 같은 경우는 0100에서 옆에 음력 양력 있죠. 저는 이거 음력 생일입니다. 양력 생일 아시면은 양력을 그냥 만드시면 되고요. 음력 생일을 해서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 그리고 사주북을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은 지금 방금 제가 적었던 거랑 똑같이 나옵니다. 이것이 저희 사주팔자입니다. 우리 어디 가시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이만한 두꺼운 책, 만세력 책을 놓고 막 이렇게 뭐 찾아보시잖아. 그죠? 그런데 뭐 그전에 누가 그러시더라고. 이 책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그 책은 그냥 이렇게 사주 세우는 그런 책입니다. 요게 내 사주인데 여기에다가 뭐 저장하기 이렇게 해서 저장하는데 나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장 이렇게 하시면은 14페이지 밑에 검색란에 만세력 입력 후 검색되어 있고 하늘도마뱀, 천을귀인, 원광 만세력 등 뭐든 다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꼭 이거는 설치를 하셔서 이제 노트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수업할 때마다 앞에 본인 거를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우리가 지금 비대면이라서 댓글에 올려주시면은 그 중에서 이제 또 할 수 있는 거는 또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